의료 요새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의료 관련돼서 이제 제가 보다가 그냥 답이 없는 거라. 한국 정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공이 돌아오라 그러는데 지금 전공이 몇 퍼센트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왔죠. 7%. 하도 많이 돌아왔다고 해서 난리여가지고 몇 퍼센트나 돌아왔냐고 해서 오늘 확인해 봤더니 7% 돌아왔더만. 잠시만요. 미국은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진료비 결정 어떻게 되는지, 미국 진료비 결정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미국에서는 의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의사의 경력, 전문 분야, 교육 배경, 그리고 환자의 치료 요구사항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경험과 전문성. 경력이 오래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보드 인증을 받은 전문의나 특정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의사들은 높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유형. 기본 진료와 전문 진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내과 의사의 진료비와 심장학, 신경학 같은 전문 분야의 진료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병원 및 클리닉 정책. 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역 차이. 의료 서비스의 비용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진료비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 범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서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어 의사의 진료비가 결정됩니다. 제가 요새 챗 GPT-4를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적극 활용해야겠다. 챗GPT3하고 챗GPT4에서는요, 얘가 지금 헬렐레 했거든요. 그런데 챗GPT4 이렇게 지금 결과 나온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하려고 조회해보고 검색을 해보는데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헛소리가 하는 게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이거 한 다음에 얘가 헛소리 했나 하고 이거 다 검색을 해봤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거 AI입니다, 여러분. 이게 AI인데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서울로 5대 병원으로 이렇게 모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그러니까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왜? 의사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모든 의사가 실력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가격이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행위별 수가제라서 무슨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 치료를 1년차 전문의가 하던 10년차 전문의가 하던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의사들 사이에서 썸업을 받는 의사가 하던 아유 저 새끼 저거 우리 저거 항상 불안하네 이런 의사가 하던 우리나라는 가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큰 서울이 가장 좋겠지라고 환자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걸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1인실을 쓰는 거 말고는 자기 치료에 대해서 돈을 더 쓰고 싶은 방법이 없어요. 이재용이 암 수술을 받아도 보통 사람이 암 수술을 받아도 똑같이 행위별 수가로 가격이 똑같다고요. 전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전 이걸 잘못됐다고 봐요. 전공의가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응급 환자가 들어오니까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수술을 한 거야. 다 모여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전공에 빼놓고 교수님들이 드림팀으로 구성해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그 연차가 높고 이거 완전히 프로페셔널들이, 저 디테일한 설명은 못해요. 그 환자가 사람이 여러분 아프다고 하나만 아프면은 참 다행인 겁니다. 근데 아주 사람이 아프다는 건 복합적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전공의들 빼놓고 교수님들끼리 협업을 해서 한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느낀 거지. 그 중에 한 분이 느낀 건데, 야, 이거는 최고인데. 그러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런 치료를 누군가가 아주 비싸게, 나는 그런 치료 받을래.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비행기 1등석은 여러분 단위 면적당 요금이 정말 높습니다. 조금 더 다리 펴고 요거 할 수 있는 한다고 에코노미보다 5배, 많으면 7배까지, 이렇게 10배까지 되나? 10배지. 10배네. 1000만원, 100만원, 10배까지만 요금 차이가 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는. 이렇게, 이게 마일리지 까가지고 타는 인간하고는 오리진 그냥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타기 때문에 이코노미석에서 타는 사람은 거의 원가 수준, 비행 원가 수준이나 원가의 70%까지도 차 타는 경우가 있더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가의 70%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누군가는 보험료를 왕창 내는 거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누군가는 아주 비싼 치료를, 선생님은 그 소텔 같은 1인실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 수술은 전부 다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 따고 10년 이상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평판에서 1티어인 사람들만 되는데요. 그냥 의료보험으로 받으시면 150만 원인데, 이런 2티어로 받으시면 10억입니다. 받으시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죽겠는데 10억 고 하지. 그러면 그렇게 번 돈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공이 끼어있는 수술, 지금 어차피 다 전공이 끼어있잖아?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상태도 이게 결국은 돈 문제고 원가 문제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 문제고 원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를 가지고 전화 통화 몇 통화 하다가 느낀 건데,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사들의 특수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급여 비급여는요, 의사 선생님들은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필수 의료하고 크리티컬한 이런 바이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문제를 한 발 빠져서 좀 냉정하게 보면 원가 이하의 치료와 원가 이상의 치료일 뿐인 거예요. 경영적으로 보면, 돈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 원가 이상의 치료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가 이하로 분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과 직결된 게. 그러니까 이 개지랄이 나는 거야. 그게 문제의 본질이거든. 생명과 직결될수록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 명예와 부가 같이 따라가야지. 그래놓고서 이번에 명예까지 없앴잖아요. 낙수의사 이래버렸으니까 명예도 없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바이탈하자는 뜨거운 맹세 이러고 가는 거야? 그게 돼? 그게 되냐고. 인간사에서 그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닥터코치님이 얘기했잖아요. 비보험 없는 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비보험 없는 과가 본질적으로는 원가 이상 많이 남는 치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생명과 직결될수록 마진이 더 크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비행기의 룰을 따라자. 1등석이 돈을 많이 내니까 누군가는 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되지. 아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됐을 때 그러면 저질 필요와 고질 필요가 이렇게 병존하는 거 아니야? 세상사가 당연히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수준 높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싸게 받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전공의들을 갈아 넣어서라는 걸 요번에 뽀록이 났잖아요. 전공의들을 갈아 넣어서 이게 그렇게 된 걸 뽀록이 났으면 전공의를 갈아 넣지 않고서도 그렇게 돼서도 병원이 수익이 나게 되고, 환자들은 지금 정도의 수준의 전공의가 수술실에 교수님과 전공의가 끼어서 스텝을 만들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생각에는 간단해. 치료를 허용해야 돼.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같이 딱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돼서 돼 있는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교수님들만 그러면서, 이 치료는 어쩌서 삐보 하면서, 비키세요 그러면서, 세브란스의 선생님, 서울대의 선생님, 아산병원의 선생님, 막 최고들만 모여가지고, 이 치료는 VVIP의 10억짜리 치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10억이 뭐야, 한 50억 준다고 해도, 아니,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아파서 이런 분들이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돈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지만 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오블리스 노블리제요. 내가 바가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어서 아픈데 싸게 치료받는 건 이거는 내가 서민도 150만 원, 나도 150만 원인 건 이건 안 돼. 나 좀 잘해주고 내가 이거에 10억 쓸게. 아니, 이런 거 허용을 해야 된다고 봐, 나는. 아니, 이 사고방식이 왜,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다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 헛소리야? 그러니까 상상력 부재 아니에요? 상상력 부재?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갈라파고스야. 갈라파고스면 그냥 갈라파고스로 계속 가는 거지. 무슨 스웨덴을 따라하고 독일을 따라하고 영국의 NHS를 따라가고 하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풀자 이거야. 그리고 그나마 있던 특징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병신 같다니까. 이게 거지건성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떡하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누진세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누진세처럼 누구한테 부과하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조세 저항, 그러니까 보험료에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에서 떼가잖아. 월급에서 구경도 못한 돈이 내 월급이 이게 아닌데, 근데 그냥 건강보험료가 지금 8% 떼가네요. 몇 % 떼가더라? 어씨, 나 얼마 내지? 나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특진 살려야 되고, 저는 특진 살려야 되고, 플러스 알파, 특진 플러스, 진짜 VIP들한테 비싸게 하는 차별,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를 굳이 민영화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병원이, 이거는 치료가 아니라 기부금이죠. 부자의 기부금이 병원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하스피탈리티를 발휘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원가 이하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의사가 손해보고 전공의를 갈아 넣어서 원가 이하의 치료를 이게 시스템이 유지되겠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래서 의료조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의료조합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면, 보세요. 의료조합이 되면 내가 조합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VIP를 그렇게 수익을, 해서 의료조합이 수익을 크게 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뭐가 돼요? 내가 조합원인 내 조합에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그렇게 유치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 경쟁적으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좀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신 거 아니에요. 전국 몇 등 이거 따지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분야에서 야 지금 누가 티어 1이야 티어 2야 티어 3다 의사 선생님 등급에 따라서 치료비가 진료비가 다르게 측정되고 이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티어제가 도입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티어를 유치하면 아이고 서울에 가서는 1티어 의사 진료 받으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대구에서는 1티어 의사 보름이면 만날 수 있네? 라고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택을 내 동네에서 치료받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그리고 1티어 의사가 서울에서는 5천만 원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3,700이야 뭐 1,300만 원이나 있어 뭔가 경제적 요인 기타 등 요인으로 해서 지방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야지. 지금 같은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럼 모두가 다 서울이 1티어고 나머지 지방은 2티어 3티어 아니 요번에 이재명이가 그 지랄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응급치료나 기타 등등이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등등에 있어서 부산대병원이 1티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하는데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많이 성과를 냈다고 부산대병원이 그렇게 응급 외상 치료에서 1티어 최고의 티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이란 인간이 나는 서울대 갈래. 서울대가 1티어 같아. 서울 빅5 아니잖아 부산대. 이런 마인드잖아요. 정치적 리더가 자기가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국민 여러분 여기가 1티어입니다 라고 지방에다가 지가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1티어 지방 부산이 무슨 지방이야. 대한민국 제2번째 도시인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일이 산으로 가지.